마주 서섬대로도 보인다. 마주 서섬.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스베가스 더 밀크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세계 최대의 가전쇼, IT 쇼인 CES가 이제 7일부터 개막을 하는데 그 중에 5일 오늘은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첫날 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와서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은 여기 CES 트렌드 워치가 있었고 그리고 CES 언베일드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과 또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좀 나갔는데 좀 방송사고가 좀 있었어요. 아 정말 방송 매일 하시는 우리 지상파 방송사 우리 관계자분들 또 선후배분님들 또 유튜버님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어렵네요. 하지만 우리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갑니다. 그게 이제 밀크 정신이고요. 앞으로도 다소 이제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으나 뭐냐면 이제 뭐 에러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갑니다. 이러면서 진화를 하고요. 오늘 CES 대신가드림 여기는 CES 저 손재권하고 또 우리 두 분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1부에서는 CES 트렌드 워치, CES 트렌드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요. 그 2부에서는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CES 언빌드 어떤 스타트업과 상 받은 수상 작품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분 나오셨는데 실리콘밸리에서부터 같이 짰다고 오셨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용만타님. 안녕하세요. 자, 드림입셀스의 용마담 이용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영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퓨처 디자이너스 휴이 최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지금 라스베가스에 왔는데 우리 용마담님이 왜 용마담인지 정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매력이 넘치시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인텔리전스까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CES가 뭐냐 도대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CES는 뭔가요? CES는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 네, 너무 우리가 지금 구독자분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 같아요. 네. CES는 다 안다고 치고. CES는 다 안다고 치고 네. 우리는 이제 전문 분들하고 하는 방송이다라고 하고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S에서 트렌드 워치 정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떠셨어요? 그 트렌드 워치 보시고? 오늘 45분 동안 진행된 그 CES 2020 그 트렌드 워치가 일단 제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못 미친 듯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어떤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는 IoT의 재해석이 좀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실은 IoT 재해석은 오늘 현재가 아니라 바로 미래 얘기인데요. 바로 IoT가 이제 Intelligent of Things로 변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로 해석을 했었죠? Intelligent of Things를?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사물 인텔리전스. 사물 인텔리전스. 사물 인텔리전스 컨셉을 제시한 게 굉장히 의미 깊었었고요. 지능형 사물. 네,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아직 정하지 못했죠. 네.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하는데 그게 사실 어느 거 하나도 딱 그거다 싶은 게 없어서. 근데 저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보다는 사물 인텔리전스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걸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점프를 한 느낌이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정말 재밌었던 거는 오늘 그 트렌드에 나오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변화하는 올해 2020 CES의 Disruptive Changes,
파괴적 변화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던 건 사실이었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인더스트리가 기술로서 변해가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됐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예. 저한테 소감 네네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예. 네. 아니, 사회를 너무 잘 안 봐주시는데. 저도 이제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기대를 할 만큼 항상 여기서 많은 걸 터트려주진 않았거든요. 그동안 항상.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하나 이제 이걸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 전반적인 한 40분 동안의 이 이야기, 사실 평이한 것들도 있고 조금 재미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들이 그래도 1년을 나름대로 테마를 잡고 준비하면서 담고자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거는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평이하고 뭔가 야,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CES가 전방위적으로 업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막 확장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한 그릇에 막 담아서 보여주려다 하다 보니 이게 엣지가 있고 딱 깊이보다는 굉장히 좀 제너럴하면서도 뭔가 다양하고 뭐 자유분방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 보니 뭐지? 이런 약간 이제 느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좀 신선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이제 매일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매일같이 체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타이밍 좀 틀을 잡는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게 왜 이게 좀 식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나. 하지만 또 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잡는 그런 의미였나라고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먼저 말씀을 이분들이 CT에서 발표를 할 때 이 10년 앞으로 10년에 오늘 첫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020 트렌드 투워치 오늘 시작이 됐고요. 자, 가장 첫 번째 바로 나온 게 아까 우리 말씀드린 What's Happening in Consumer Tech에서 IoT, Intelligence Things의 서두를 던졌던 거였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But we just mean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don't we? And this new IoT, the 그래서 intelligence CTA 바이스 프레젠트죠. 네, 바이스 프레젠트가 나와서 지금 인텔리전스 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IoT에서 지금까지 지난 10년은 IoT의 시대였다.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죠.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뭐냐? 또 IoT다. 하지만 이게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고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장표였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저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으면서도 말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 IoT는 사실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단어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생긴 띵들이 결국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결되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와 함께 저게 함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든다 이제 이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원래 IoT가 시작할 때부터 저 인텔리전스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왔다 일 뿐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CTA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단어 가지고 말 바꾸기를 되게 잘해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예전에도 보면 뭐 같은 어도 마찬가지지만 IoT를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바꿨다가 결국 돌아오고 그랬는데 본질은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본질이고요. 결국은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지적인 진보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인터넷 오브 띵스는 매시브한 센서를 통해서 매시브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IoT였었는데 지금 인텔리전스 띵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크리티컬 IoT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크리티컬한 부분들은 어떤 재난이나 또 자율주행이 되면서 어떤 도로의 어떤 교통 문제점이나 어떤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방지해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리티컬 IoT에는 인텔리전스 IoT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거라는 또 오늘 그런 메시지 전달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좀 그 덧붙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실 그동안 작년에도 그랬고 CES에서 5G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올해도 이제 5G를 결코 뭐 놓치진 않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우리 크리티컬 IoT가 5G랑 연계된 사실 IoT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지연성이라든가 5G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뭐 수만 개, 수백만 개 그 디바이스들이 한 셀에, 한 넷에 연결돼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런 것들이 실시간성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크리티컬한 재난이나 뭐 이런 쪽에 IoT가 동작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사실 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느 뭐 하나가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공존하고 병행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IoT에서 IoT로 앞으로 지난 10년이 IoT였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IoT다. 지난 10년은 인터넷 오브 싱스, 앞으로는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또 5G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장표 한번 보시. 이거 장표 말씀하신 보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장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표 한번 보실까요? 네, 잠깐 보시죠. 예. 이 슬라이드가 이들은, 네네 이미 저기 CCO 홈페이지에서 사실 다운을 받을 수 다운로드를 있는 받았고요. 슬라이드고요. 네.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 화면이 안 나온다고. 네, 그냥 뭐 말로 하죠. 말로 하죠. 네, 예. 기다리시면. 그리고 이제 IoT가 인텔리전스, 앞으로도 이제 IoT인데 앞으로도 이제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인데 중요한 건 과거에도 연결성이었잖아요. 이 커넥티비티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연결성. 근데 앞으로는 이제 5G다라는 거죠. 5G. 앞으로 이제 5G의 연결성인데 뭐 그거 5G 시대가 왔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앞으로의 5G, 과거의 커넥티비티와 앞으로의 5G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그 5G라는 게 원래 5번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5번째 제너레이션인데 이제 5G는 엔터프라이즈가 엔터프라이즈가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방금 예, 뭘 썼는데 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5G will be read by enterprise.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끈다는 건데, 예, 보시면은 이제 massive IoT, critical IoT 해가지고 이제 IoT가 지금 보통은 5G, 4G까지는 4G LTE에서 이제 컨슈머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통신으로 했는데 5G부터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뭐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되는 네트워크, 이게 5G가 다른 점이다라고 강조를 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 그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라고 하는 컨셉이 야 맞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좀 그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잘 전달이 될까를 아까 계속 얘기를 하다가 했었죠.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인텔리전스 띵스라고 하는 거를 뭐 지능형 인터넷, 사물, 지능형 사물, 뭐 사물의 진화뭐 이런 얘기를만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뭐가 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일까요? 한글로 바꾼다면. 이게 뭐 사물 인텔리전스, 뭐 사물 지능, 뭐 이런. 네. 사물 인텔리전스는 이제 결국 바꿀 말이 없어서 그냥 쓴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의미가 사물들이 어떤 지능, 인텔리전스, 뭐 스마트함, 이거를 갖게 된다는 건데 이 스마트함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그들이 똑똑해지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다 사물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좀 그 확대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엣지 컴퓨팅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뜨는 부분이기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현재 뭐 2019년, 2020년에 1인당 뭐 연결된 디바이스가 뭐 6개, 7개라고 얘기하지만 2040년, 앞으로 이제 딱 20년이 흐르면 1인당 약 1000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게 다 엣지 컴퓨팅화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결국은 그런 어떤 스마트함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그냥 이렇게 분산돼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인텔리전스로 서비스화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뭔가 존재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게 좀 의미가 받아들여졌었어요. 거기 하나 제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그 핀란드가 6G 커뮤니티가 그 6G에 대한 그들이 생각하는 기술 컨셉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IoT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6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슈퍼 IoT,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 부분을 슈퍼 IoT를 통해서 그 엣지단에서 그 메인 호스트단의 데이터를 찾아서 보내고 그리고 다시 호스트단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결과치를 다시 인퍼런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슈퍼 IoT가 저는 5G 지금 얘기하는 인텔리전스 오브 띵과 같이 일맥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5G가 4G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5G가 커넥티비티는 4G 대비 우리 1000배, 1000배 이상 빠르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크리티컬한 부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매시브한 부분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5G가 우리 오늘 데이터 보시면 2023년에 전체 그 4G, 5G 대비 3분의 2가 5G를 사용하면 그 데이터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여기 미국 시장에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2023년도에 5G가 4G 대비 나머지 대비 약 3분의 2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 5G가 스마트시티에도 같은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도로 교통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에도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데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제 단순한 센서, IoT 센서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들이 이제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고 정확하게 여기에 그 커렉티브니스도 되게 중요한 생각하고 하이 어벨러빌리티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런 부분이 5G에 가능하면서 데이터가 좀 더 인텔리전트해지지 않느냐라는 컨셉으로 그렇죠. 그렇게 같이 이제 내한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5G가 그동안의 통신과는 5G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5G에서 지금 이번 CES에서는 5G가 어떠한 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가 그게 또 핵심인데 그 얘기를 오늘 좀 약간 여기 나왔어요. 장표를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보시면은 그 5G와 IoT가 가져올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게 에그리컬처 농업을 좀 뽑았어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도 존 디어 그 IoT 트랙터거든요. 이게 보시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IoT 트랙터인데 존 디어에서 만든 건데 요거 작년에 나온 건데 올해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드론을 띄우는 농업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이제 이게 IoT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로 되면서 어떻게 미래의 아그리컬처가 변하느냐를 제시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5G 인텔리전트 IoT 개편의 팜이 이렇게 미래에 변할 거다라고 일단 아이디어 하나 제시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용 시나리오, 그러니까 농업의 어떤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임 크리티컬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G가 꼭 적용돼야지만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5G와 함께 지금 뜨고 있는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IT랑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방식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억지로 저는 5G를 좀 연계해놨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말하는 커넥티브에 대한 분명한 컨셉은 정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는 가겠죠. 근데 저 4G 때도 이거 봤어요, 사실은. 저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저거는 스마트 팜이죠.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다 예전 뭐 LTE 이전 3G 때도 다 있었어요. 아무튼 5G 팜이라고 스마트 팜에서 이제 5G 팜이라고 올해 저 옛날에 취재 많이 갔습니다. 네. 예, 취재 많이 갔어요. 저 4G 뭐 농업하면서 많이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G가 여기서 지금 좀 사실 명분을 잃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그 미국 시장 데이터 보여주셨지만 한국이 2019년 그 11월 기준으로 이미 한국에는 345만 명이 5G 유저예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5G 폰을 쓰고 있지만 이 5G 뭐 속도도 안 나오고 뭐냐. 그 기계는 싸니까 샀는데 뭐 좋은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대로 트랜지션해서 조금 뭐 습관을 바꾸고 제대로 바꾸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인프라도 아직 충분히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들이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바이럴을 만들고 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흡수하고 사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CECO나 이런 그 단체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버블 같은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래서 저는 5G는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는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모멘텀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5G는
그러니까 5G는 인프라의 커넥티비티의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이고 실은 그런 부분이 약간 혼용돼서 그 5G가 막 능사인 것 마냥 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수도 있는데 5G는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 업띵은 그러니까 5G에서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많이 하겠다는 그 커넥티브를 하겠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네.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이제 미국하고 좀 한국하고 좀 약간 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통신이 이제 소비자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5G가 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스마트폰 있어도 지금 5G 왜 써야 되지 이러고 있고 5G 쓰는 이유가 있죠.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가 있다면 바로 스트리밍이죠. 예, 스트리밍. 왜냐면 더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빠르다는 걸 느끼는 거는 그냥 넷플릭스 네. 또 이번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좀 더 빠르게 보고 이번에 또 CS에서 나오지만 콘텐츠가 4K, 8K 정도 8K 8K 나오면은 이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한참 생각했습니다. 8K랑 8K랑 8K. 뭐가 다른가 한참.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넷플릭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이버 없이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5G면은 바로 스마트폰 볼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최대 밴드위스가 5G가 없어도 사실은 끊김 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4K라 앞으로는 하더라도. 아니죠,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제 그게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5G라고 하는 게 CEC에서 요번에 그 컨셉에서 보면은 IoT랑 연계해 가지고 테마를 잡아놨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10년 텀을 봤을 때 이렇게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가 저는 오히려 조금 고민거리였어요. 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AI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저는 이제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넥티드 인텔리전스가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의 의미로는 그런 띵스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많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들이 이제 결합이 됐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를 지금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예측은 된 거고 그리고 다음 한번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이번에도 이제 CES 때 IoT 기계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기계 보면서 이런 거를 보면 느끼는 게 이거 정말 스타트업은 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이제 점점 더 스타트업보다는 대기업이 아이템으로 가고 있고 IoT라는 게 이번에 또 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거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독일의 이제 그 맞습니다.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하는 게 지금 IoT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타트업들 IoT 하기 점점 더 좀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 거기서 이제 어차피 2부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역할이 좀 다른데 그 역할의 어떤 정확한 이제 분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죠. 시장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 아까 대기업 큰 업체들이 자이언트들이 달려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자이언트들이 먹거리 만들려고 오히려 작은 업체들이 할 만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와서 살짝 AI 플랫폼을 얹혀가지고 이제 뭐 인텔리전스 디바이스 요새 요번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제 인텔리전스 디바이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렇게 이제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텔리전스가 이렇게 확산된다로 이렇게 지금 방금 슬라이드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 또한 저마다 다 이제 그 아까 말한 커넥티비티가 좀 더 원활해지면서 더욱더 이제 하나의 크게 이제 싱크업이 되고 그리고 기계와 사람 간에 같이 더욱더 많은 싱크업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기도 사실 또 하나 약간 말장난 같은 게 들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컨셉의 이야기를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했어요. 스마트 홈. 사실 스마트 홈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쨌거나 이것도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다른 형태의 단어이긴 한데 중요한 건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고 조금 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 구독 좋아요 여러분 더밀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뿅뿅뿅뿅 눌러주시면은 저 앞에서 하라고 계속 막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우리 더밀크를 성장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우리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 밀크도 미래의 미디어가 해야 될 그리고 미래의 미디어가 어떤 롤을 온라인상에서 해야 될까를 만들어 새롭게 큐레이션해 나가는 스타트업입니다. 맞아요, 스타트업이에요. 그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도 기꺼이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최영욱 대표도 이건으로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같이 이렇게 네.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업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래의 컨텐츠와 그리고 이 미디어를 플랫폼에서 어떻게 전개할 건가 실은 그 부분의 도전, 그 부분의 엑스큐션이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밀크가 저희 같이 전문 패널들하고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생생한 CS의 라이브를 전달하는 그리고 전혀 그전에 미디어에서 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저희들의 솔직한 생각들, 의견들, 아이디어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현장에서 생방송한 건 우리가 최초예요, 최초. 아니 사실 우리가 이런 뭐 전문 저기도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망설였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다른 시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멀리 보는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알리고 그것들 덕에 우리의 누군가가 뭐 스타트업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들이든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 그렇죠. 더밀크가 존재하는 맞습니다. 가장 큰 의미이겠죠. 그래서 저나 우리 용마담님도 기꺼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왔고 그리고 또 그 먼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타고 여기 오면서 또 우리 또 방송을 했었죠. 네, 8시간 반 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짧게 아무튼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응원이 더 밀크가 미래의 미디어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꾹 everytime please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학생들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던 분들 아니요 화면을 보시던 분들이 뜨끔해갖고 지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쪽은 구독 좋아요 지금 뭐 일만 하고 있어. 구독 좋아요. 예. 저쪽은 약간 쌩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 네. 아 그것도 주의할 게 구독을 2번 누르면 안 된다고 꼭 해주세요. 2번 누르면 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구독 탈퇴. 네, 모르고 2번 누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가서 이제 장표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걸 좀 왜냐면 AI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5G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트리밍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스트리밍이 5G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디즈니 플러스 작년에 나왔고 HBO 맥스와 네. MBC 유니버설의 킥콕이 나오고요. 애플 TV도 나왔죠? 애플 TV도 작년에 나왔죠. 네. 이거는 네. 이제 5G 어플리케이션이 네.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올해 이번에 퀴비가 나오거든요. 퀴비가 뭐냐면은 퀵바이트라는 뜻인데 이게 4월 16일 날 오픈을 하는 그런 그 서비스예요. 그런데 올해 CES에 기준설을 해요. 그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이것도 이제 5G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독 모델이고 짧은 동영상으로 나오는 이제 전문 그 구독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좀 많은 호평을 받는. 근데 뭐 호평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 있는 거죠. 관심 왜냐면 있는 거죠. 지금 저 두 사람이 한 명은 제프리 카젠버그고 네, 한 명은 맥 휘트먼이잖아요. 이베이를 만든 뭐 CEO고 한 명은 드림웍스 드림웍스, 창업자고. 예. 그러니까 둘이 만났으니 뭔가 비즈니스와 나오니까, 예. 뭔가 컨텐츠가 이제 만났으니 엄청난 게 있을 거고. 근데 제 느낌은 그냥 퀴비가 뭐 바이트댄스가 만든 앱을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시장 큰 거 아니라 이제 미래죠. 제가 볼 때는 네. 미래고 그래서 이번에 퀴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지금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왜 또 연결이 되느냐. 이게 5G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가는 거죠. 5G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요. 5G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5G 핵심이 여러분 5G 아이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 저는 그거에 맞아요. 동의합니다. 예, 예. 네, 아이폰, 네. 아니 올해 9월달에 아이폰 나오는데 5G 폰 안 나오면 5G 끝이야 미국은. 그러면 확산이 좀 제한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5G 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애플이. 그러면 네. 이제 그러니까 올해 9월달 9달 뒤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G 우리가 암만 얘기해도 지금 컨슈머 쪽에는 좀 아직 좀 제한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최근에 삼성이 갤럭시 노트 11, 삼성 갤럭시 뭐 11을 하면서 삼성의 AP를 쓰지 않고 전적으로 100% 퀄컴을 쓰겠다라고 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이면에 애플과의 어떤 경쟁 구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 자체가 이제 그 액시노트 자체를 이제 드롭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드롭했습니다. 그래서 액시노스 CPU를 이제 드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네. 드롭 발표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결비는 퀄컴하고 이제 같이 저는 코어 갈 거라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태는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것 5G 같습니다. 폰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면 모뎀 칩도 많이 들어가기 힘들고 지금 이게 좀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8분 남았대는데 우리 지금 뒤를 하나도 못했는데.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 제가 이제 미디어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5G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XR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하드웨어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XR은 여러분 뭐냐면 그 Next Reality, VR, AR의 Next에서 XR이라고 명칭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XR, Next Reality 약자입니다. 예. 그리고 게이밍 이제 한국에서도 네, 많은 뭐, 게이밍.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5G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는 거죠. 앞으로 이게 보면은 지금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은 거죠. 이제 게이밍은 앞으로 향후 5년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어떻게 누가 리드를 잡아갈 건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작년 9월에 애플이 애플 아케이드 게임 플랫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실드 게임 플랫폼 계속 밀고 있고 실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 클라우드 베이스의 게임 플랫폼을 누가 선점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잠깐 뒤로 오늘 삼성이 뭐 하나 발표했어요. 뭐냐면은 네. 오늘 이거 언베일드 할 때 삼성이 디스플레이 발표를 했는데 디스플레이 발표하는데 삼성 TV에 알렉사하고 구글 들어가는데 빅스비가 빠졌어요. 네, 빅스비가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또 삼성 알렉사하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삼성 TV 어시스턴트? 안으로 네. 들어가는데 빅스비가 없는 네, 거죠. 네, 거기다가 네. 지금 네온이라고 이번 삼성에서 발표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온은 발표하는데 그럼 빅스비 또 어디 갔냐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제 오늘 내일이나 모레 이제 네온 발표될 건데 네온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계속 오늘 얘기 나왔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여기선 핫하죠 지금 네, CEO에서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자동차 네, 네. 업체들, 자동차에 부수된 수많은 전장 노스는 업체들. 아주 전부 다 전부 다. 자동차로 완전 도배가 될 정도로 네, 찾아 네. 있었죠. 뭐 2부 때도 얘기되겠지만 네, 네, 너무 네. 많은 자동차 네, 네. 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꼈고요. 네, 오늘 하루만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플라잉카 플라잉카. 가장 하이라이트 받고 있는데 올해. 플라잉 택시, 플라잉 네, 카. 네, 네. 요게 그 CTA가 발표한 5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에도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포켓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플라잉카가 오히려 자율주행차보다 더 빠르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한두 대만 날아다녀도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그 벨의 그 택시가 우버랑 협업하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2016년에 사실 저 그 플라잉카가 최초로 나왔던 건 중국 회사였어요. 이행 184가 나왔는데 284가 또 저기도 나와요. 지금 하고 올해 중국에서 해요. 네, 그리고 이미 근데 사실 이행 184는 이행 216이라고 해서 2인승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미 그 커머셜리 그걸 딜리버리를 했어요. 수십 대를.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그걸로 지금 벨과 함께 네, 네. 멀티플하게 택시를 맞아요. 적용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좀 가까이 와 있죠. 다만 모두가 타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플라잉카라는 게. 아무튼 올해 우리 CES 벨이 지금 벨 또 업데이트된 헬기도 거 지금 벨 내도록 벨 있죠. 있죠. 네, 네. 네, 가서 이제 봐야죠. 봐야 네,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디지털 네, 디지털 헬스. 헬스죠. 이게 보면은 그 전 슬라이드 잠깐 다시 보실게요. 플라잉카 이게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랩업을 하면은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 그다음에 5G 이게 약간 앞으로 1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의 10년은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 그다음에 5G 이게 지금 네, 예측인데 결합이 돼서. 이제 네. 예측인데 거기에 어플리케이션들 뭐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에요. 구동 네. 모델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그리고 그 기저에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가 있다.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B2B 영역이 이제 산업을 그동안에 컨슈머가 아니고 B2B가 드라이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플라잉카에 좀 약간 좀 나름대로 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지금 우리 자동차 지금 공유 때문에 지금 말들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플라잉 택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해. 그러면 이제 누가 또 택시 협회가 난리 납니까? 아니면 비행기 파일럿들이 난리가 납니까? 좀 그것도 좀 약간 규제와
그리고 또 다른 이익단체들 간의 어떤 그 대립이 어떻게 되길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좀 우리도 좀 깊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장표 다시 네. 한번 보시죠. 디지털 헬스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뭐 이게 디지털 세라피틱스 이번에 또 네. 또 사실은 그게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전시장에서 느꼈던 건데, 디지털 그 많이 치료라고 나왔죠. 하는 게 네. 사실 디지털 헬스의 서브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안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은 측정만 했다면, 진단만 했다면 이제 치료를 치료. 해보겠다. 디지털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국내 업체 하나가 슬립텍의 그 스마트 베개를 들고 나와서 아무튼 제가 가서 같이 이렇게 화이팅하고 체크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예. 예, 슬립테크, 웰리스, 베이비텍 이런 것도 이번에 CES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디지털 헬스가 계속 진화한다는 내용도 예, 우리가 그 테라피utics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질리언트 이게 이제 안전, 재난, 재난. 예, 그러니까 복구하는 거죠. 네. 복구하는 네, 맞습니다. 기술들에서 이제 기술이 많이 쓰입니다. 리뉴얼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이제 요런 그 리질리언스 스타트업들이 유레키 파크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네. 네덜란드 회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50개 정도 50개 왔다고 정도 하죠. 왔다고. 네. 오늘도 여전히 그 언베일 갔을 때 그 프랑스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있더라고요. 나왔죠. 예. 예. 아무튼 디자인을 잘해요, 프랑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은 예, 그다음에 로보틱스죠. 이제 로보틱스가 이제 백투더 퓨처. 예, 요거가 재밌었는데 요거 한번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해석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백투더 퓨처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약간 좀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좀 명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드는데 이제 소셜 로봇과 그다음에 타스크를 가진 시스템들과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거를 대립이라고 대립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 나왔는데 오늘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애매모호한 좀 그런 성격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쪽에 세그웨이도 있고. 네, 이런 지금 로봇이 실제 더 세분화돼서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깝게 오는 그 로봇들이 지금 더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대략 한번 이제 트렌드를 꼽아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소셜 로봇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내용은 이렇게 딱히 없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네. 큰 틀에서 앞으로 10년을 올해 2020년인데 앞으로 넥스트 디케이드는 이렇게 갈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는 좀 볼 수 있었던 네, 네. 그런 발표 그러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나왔던 것들 이렇게 쭉 보면 별로 이렇게 지속되지 않았던 것들 되게 많아요. 한 번 나왔다 없어진 것들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본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CEC에서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바뀌진 않는데, 그러니까 되게 크게 뛰었다가 아닌 것 같으면 갑자기 그냥 사라져요. 사라지죠. 근데 이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는 못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끝내라고 지금 자꾸 하고 있었고, 네, 끝내라고 하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네. 끝내시죠. 네. 예. 예.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봉 대표님이 농기계 무인화는 5G와 함께 초정밀 GPS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1번, 2번에 대해서는 앞서 준비하고 GPS, 있다. GPS. 네, 네. 그다음에 여상훈님, 예. 참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5G 속도만 본다면 좀 그렇고 충분하다고 하겠지만 로우 레이턴시 저지연성. 네. 장점은 기기 컨트롤 VR에서는 5G만 가능. 그러니까 그런 이게 5G가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조 박사님 또 댓글을 감사합니다. 조 박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아마 이렇게 댓글은 달아놓고 뭐야 이랬을 겁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처음 라이브를 해봤는데 네. 예, 어떠셨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접 52명까지 왔어요. 네, 네, 네. 동접 52명까지. 52만 명으로 제 눈에서 52만 보이는데, 명, 네. 52만 명 희망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2부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2부 네, 100만 명, 예, 동접 2부 100만 명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5분 후에 우리 2부 순서는요. CS 언베일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 CS 언베일드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나왔는지 우리 2부에는 우리 구민 박사님, 정구민 교수님하고 구민 선생님 그리고 주용섭 우리 전 중기청장님 최고 전문가들 두 분하고 모시면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네. 알람 설정. 자,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들 하루 종일 다녀서 체크한 거 내일 저녁에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생생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도 우리 라이브가 당연히 네, 있고요. 네. 예, 최선을 다하는 웨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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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이거? 볼까?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더밀크의 CES 대신가들인 오늘 여기는 CES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우리 이영덕 대표님과 최영욱 대표님 두 분과 같이 했고요. 2부는 또 우리 또 이 못지않은 잘생긴 분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국민선생 정무민입니다. 박수. 예, 그리고 또 이게 한 훈남하시는 팀장님 소개를. 네, 저 주영서입니다. 마지막 중소기업청장이었고요. 지금은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 우리 기술 창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또 한국 ICT융합 네트워크 회장으로 우리나라의 이 제조업을 혁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잘생기셨어. 그렇죠. 인물이 뻔하네. 인물은 젊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외모 품평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언베일드인데 언베일드가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CS 이제 본행사 사의를 하기 전에 이제 기자단이나 미디어에게 잠깐 이제 주요 제품들을 보여주는 거죠. 주로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고요. 재미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CES 혁신상을 받은 업체들이 좀 많이 그렇죠. 등장하죠. 혁신상 수상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미디어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언베일드가 사실은 미국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뉴욕에서도 해요. 언베일드 뉴욕 있고 언베일드 암스테르담이 있어요. 그래서 언베일드 뉴욕은 이제 CS 그러니까 연말이죠. 연말에 하는 게 언베일드 뉴욕이고 네. 거기서 좀 많이 좀 미리 많이 보여지고 로컬 행사예요. 그리고 이게 언베일드 암스테르담 가면은 유럽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행사가 이제 있고 이제 그런 거 한국에서 좀 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많이 좋네요. 오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 CS 언베일드에서 좀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한 200억의 업체가 나왔는데 제가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CS 하면 또 우리 정국민 교수님이신데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주요 특징은 AI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다. AI 업체들이 그러니까 AI 자체 기술도 있고 뭐 가속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웨어러블이나 자동차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가는 게 하나 좀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서 기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센서 기술. 예. 얼마 전에 콰너지라는 업체를 좀 기억하실지 콰너지 모르겠는데요. 있죠. 그 라이다 라이다 업체. 업체인데 예. 이 콰너지가 사실은 거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뭐 거의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었었는데 많이 나왔죠. 재밌는 부분이 이제 콰너지가 차량용 말고 산업용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로 나와요? 콰너지는 이제 차량용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산업용 뭐 배라든가 배, 아니면 다른 어떤 농업용 아니면 어떤 작업용 차량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사무실이나 공장 내에도 예. 어떤 센서 기술들이 앞으로 다양한 확장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AI 센서 기술 그리고 로봇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이나 이제 디지털 헬스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게 이번 언베일드의 좀 특징으로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센서와 또 인공지능 대부분 전 시장 대부분이 AI를 안다는 게 없었어요. 그쵸. 다 AI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 이런 것도 좀 많았던 네, 기억이 좀 네. 나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 청장님은 이번에 그 언베일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우리 CES의 옛날에 가전 때부터 제가 이 대우전자 저는 기업인 출신 현장이었기 때문에 기업에 30년 있었는데 그 30년 있는 기업 가운데 20년을 전자를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 CES를 이제 오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30년. 그런데 이제 저 9년. 아이고. 처음에는 가전이었다가 중심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로,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뭐 AI를 포함한 전 분야로 커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 이렇게 해서 시티 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제가 3년 연속 지금 이제 와 보는데요. 올해 특징은 지금 우리 정국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앞에 우리 이 대표님하고 최 대표님이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올해 가장 키워드는 스마트 인텔리전스, 사물 인텔리전스니까 결국은 과거의 스마트 인터넷은 연결의 방점이 있다면 스마트 인텔리전스는 AI의 방점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연결을 통해서 연결에다가 지능을 더한 거니까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분석해서 하나의 어떤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사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통신 기반의 5G에다가 AI를 추가한 하나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관련된 큰 그림이 결국 이제 홈에서 구현되면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홈에서 구현되는 게 스마트 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구현되면 스마트 오피스고 그 다음에 또 공장에 구현되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과거에는 그런 컨셉이 다 있었는데 그게 5G가 이제 본격화되고 AI가 상당히 발전하면서 이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됐던 이 스마트 X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 근처로 다가온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CS 2020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CS 언베일드에서도 그런 면들이 이제 많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메인 이벤트는 이제 모레부터 시작되는 것도 보이겠습니다만 이번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추세를 하는 거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팩터는 이번에 CS 언베일드는 상당히 그 인터내셔널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흡수도 물론 있지만 미국 많지만 그다음에 이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한국, 중국, 대만, 중국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기업 좀 나오고 또 스타트업이 많으면서 서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하나의 그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번 언베일드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또 오픈 이노베이션 이 글로벌 개방력 혁신이 또 키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시사점을 이번 CS 언베일드에서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기업들의 주요 미국 기업들이라고 하는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회사들은 이제 자기네들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CES는 그야말로 이제 외국 기업들, 미국에서 보면 외국 기업들인데 외국 기업들이 다 이제 전 시장을 채워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제품을 팔고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자기가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CES에 이제 등장을 하고 또 그것이 충돌을 하니까 재미있고 많은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언베일드에서 재밌었던 회사들도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게 약간 섹스텍, 뭐 그런 것들, 아유 부끄러워. 이저 빠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성인용품인데 그것들이 혁신상을 받았어요. 혁신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준. 근데 이번에 또 그 언베일드에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들의 아주 그 전체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융합되는 그런 이제 그걸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아까 그 스마트 홈도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TV를 중심으로 한 거실이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침실로 슬립팩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욕실로 가고 화장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화장대를 포함한 이 사적인 공간들 그리고 주방 뭐 이러면서 이게 이 홈의 뭐랄까 주축이 했던 거실 중심의 과거 가전이 상당히 이제 다양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홈을 구성하는 거는 대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잘 하게 되겠지만 그 하나 요소요소의 기술이나 요소요소의 어떤 그 기기들을 하는 거는 스타트업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 하나의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좀 공존, 그 다음에 공생이 또 중요한 게 오늘 발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P&G
발표를 했는데 P&G가 이렇게 스마트 칫솔, 전동 칫솔, 이렇게 오랄비죠. 오랄비, 도 그쵸. 있고 네. 그런 제품을 냈는데 오늘 또 발표를 한 게 뭘 발표를 했냐면 스타트업 투자를 발표를 했고 오늘 경연대 같은 경우도 좀 이번 CES 기간에 네. 있는데 스타트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생활 이런 스타트업들을 본격적으로 끌어안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P&G나 이런 회사들은 인수를 하죠. M&A를 과감하게 M&A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보강을 하는 그 아이템을 이런 것들을 P&G 같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을 포용을 하면서 이제 또 이 M&A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좀 많이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국가 특히 정책에도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뭐 서로 살려면 이제 누가 배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장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지금 말씀하신 M&A 같은 것들을 굉장히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정부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입니다. 예. 그리고 매년 그 CS 언빌 때 제일 또 관심이 많이 가는 스타트업들이 프랑스 스타트업들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여러 스타트업이 있었죠. 예, 네. 여러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네. 제가 취재한 스타트업도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제 프랑스 스타트업이 좀 인기가 좀 있냐면 디자인을 되게 좀 잘해요. 사실. 프랑스의 그 디자인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 제품들과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 캐칭하는 게 나오지 않나 네, 싶습니다. 프랑스 쪽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이제 스타트업 쪽에 스타트업이죠.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오늘 언베일드에서도 아주 재밌게 본 회사 하나는 그 홉투유라고 홉투유? HOP 네. 숫자 2U 햅투유. 홉투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햅틱 기술을 그렇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이 스마트폰에다가 일종의 촉감을 이제 덮은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우리 보면은 타치만 되는 개념인데 우리 현재는 보고 타치하는 건데 이걸 안 보고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일종의 그 앞전 기술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떨리게 한다던가 그래서 상당히 그 감성을 높이는 건데 이게 프랑스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런 거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먼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좀 더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보면 그런 하나의 이제 기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전체를 만드는 삼성 같이 대기업이 하겠지만 또 아까 했지만 또 이 홈 그러면 홈 전체도 또 가전 회사 큰 회사 하겠지만 그게 구성하고 있는 기술이나 그 부품이나 거기에 기기들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또 프랑스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청장님이 현장에서 이스라엘 회사 또 이제 AI 회사를 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회사? 그것도 이스라엘 회사들이 역시 정말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고 우리나라가 항상 같이 이제 가장 창의적인 나라다 기회가 항상 되는데 우리가 많이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회사는 비나.ai 비나.ai BINAH.ai AI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들 보죠. 이 손목에다가 웨어러블로 차가지고 맥박 재고 뭐 산소 포화도 재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는데 이 회사는 그냥 이 빛이 얼굴에서 반사돼가지고 이 들어오는 거를 이용해서 그걸 AI로 분석해가지고 그 반사광을 분석해갖고 전혀 타치하지 않고 그냥 저 스마트폰에서 이 스마트폰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뭐 1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맥박수부터 뭐 혈압까지 모든 걸 다 알려줘요. 믿기 힘든 기술인데 그걸 가짜 아니야? 근데 그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사실이야? 나오는데 실제로 제 맥박수를 보여주더라고요. 난 컨택으로. 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니까 의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임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그것도
근데 그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하나의 그 차관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이 요구 사항이다 하는 니즈가 중요하지. 기술적인 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뭐 밀리터리에서 나오는 회사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네. 그렇죠. 이스라엘 밀리터리에서 많이 네네. 나오는데 예. 정 교수님은 어떻게 뭐 이번에 좀 이런 회사 좀 한번 좀 재밌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본 이스라엘 회사 중에 이제 트라이아이라는 회사가 트라이아이. 하나 있고요. 예. 예, 이 회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3D를 인식하려면 이제 적외선 카메라하고 영상 카메라 두 개를 조합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쇼데이브 IR, 뭐 단파장 IR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까지 기술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게 밀리터리에서 넘어온 기술인데, 이게 단파장 IR 카메라하고 영상 카메라를 조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개가 꼈을 때의 사물을 인지한다든가 어두울 때 사물을 인지한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차에서 라이다나 뭐 레이더 되게 비싼 센서를 쓰던 거를 가벼운 센서, 엄청나게 싼 센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부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밀리터리에서 넘어온 기술들, 특히 센서 기술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이런 부분, 모비라이도 마찬가지고, 이노비즈나 라이다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우리나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센서 우리가 한국이 한 센서 하는데 네. 글로벌 센서는 많지 않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이제 뭐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는 그래도 몇 개 이제 자랑 업체들이 좀 있어서 있죠. 이제 뭐 라이다 쪽에 이제 SOS 랩이라든가 카네비컴 같은 업체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4D 이미지 레이더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뭐 비트 센싱 같은 업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기대할 같습니다. 만한 네네. 회사들이 많죠. 네. 예. 네. AI 뭐 전반적으로 언베일드뿐만 아니라 이 CES 쇼 자체를 이제 AI 그냥 쇼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AI 업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 언베일드 행사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생활 근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인식이자 인식.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음성 인식, 그다음에 이 얼굴 인식, 그렇죠, 또이 뭐랄까 여러 가지 상황 인식, 뭐 이런 그 인식들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 그 비나 AI처럼 하나의 그 감지하는 그 상태를 감지하는 그런 쪽의 것이 이제 결국 AI 핵심이 AI인데요. 근데 이번에 또 대기업 중에서 로레알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뭐 제일 1위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또 LG 생활건강, 뭐 토니모리 이런 회사들이 이제 프랑스 회사들하고 이제 겨루고 있고 미국 회사하고 겨루고 있는데 세계화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지금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그 AI나 IoT나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개인화 추세를 많이 이제 원래 서포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이게 바로 이 화장품의 개인화, 소위 사람의 피부 색깔 또는 뭐 지금 자외선이 많은 날이냐 적은 날이냐,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가장 그 적합한 그 화장품을 골라주는 그런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로레알이 아주 이 디스펜서까지 개발해가지고 집으로 집어넣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엔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이런 글로벌 쇼케이스에 나와가지고 이미 한국 화장품 업체 뷰티텍 하면 또 한국인데 뭐 이번에 많이 안 보인다라는 거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거기에다 화장품의 기본의 화장품에다가 인텔리전스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로 우리가 훨씬 더 잘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하지 않나요? 뭐 한국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 지금 로레알이나 랑콤이 출시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쪽에 조금 시도가 조금 선진국에 비하면 조금 미비한다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많이 여러 회사들한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걸 좀 이게 좀 이제 그래서 좀 어필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질문하신 우리 성킴님이
얼굴로 맥박등 확인하는 회사가 아까 비나닷 AI라고 비나닷 AI. 비나닷 AI를 오늘 저는 많은 회사에 추천합니다. 우리 교수님, 청장님, 그다음에 정 교수님도 비나닷 AI 얘기하셨고 아까 그 이영덕 대표님도 비나닷 AI 보면서 야 이런 회사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 오늘 히트했네. 네네. 히트했네요 진짜. 히트했네. 그다음에 우리 최근식님은 3D 프린터는 어때요라고 했는데 3D 프린터 거의 없었어요. 오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오늘,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40개 업체 거의 돌았는데 3D 프린터는 요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3D 컬러 프린팅이나 XYZ 프린팅이 좀 있었는데 대만 업체 요번에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베일이 없었지 아마 그죠. 이제 본 전시회는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전시장이 있을 겁니다. 네, 언베일은 좀 없었고. 그래도 많이 막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대세라고 보면 예. XYZ 프린터가 컨슈머용 3D 프린터란 말이에요. 네. 그 그거 회사 진짜 거의 유일하죠.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네. 굉장히 눈길을 끄고 있는 거가 지금 이제 푸드텍에 3D 프린터를 넣는다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회사 이름이 뭐 임파서블 푸드인가요? 임파서블 푸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식품을 이제 식재료들을 3D 프린터에다가 넣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케이크, 자기가 먹고 싶은 햄버거, 이번에 그 3D 프린터로 만든 햄버거 먹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럼요. 먹어보고 가야죠. 네. 그리고 우리 질문해주신 분 중에 이제이쿠 우리 은광님 아닐까 싶은데 이제이쿠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왜냐면 지금 그 성킴님이 대기업 스타트업을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대기업 스타트업 협력 얘기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 CS에 네. CS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나름대로 해줬어요. 대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풀어서 대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풀어서 컴피티션을 하면은 스타트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옐프에서 실제로 옐프 데이터셋 챌린지라는 걸 하거든요. 자기 데이터 옐프가 저거잖아요. 추천해주고 또 이제 식당하는 그 사이트인데 옐프 데이터를 공개해가지고 그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SK에서 지금 최태원 회장께서 지금 아주 굉장히 그 강력히 돌아가고 있는 거가 SK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오픈하겠다. 그럼 거기에 가지고 이 주유소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오픈하겠다는데 정말 그런 지금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왜 미국에서 미국이 뭐 잘나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제 민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하고 대기업 스타트업 또 학계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데이터 예전의 산업의 핵심은 다 관이나 이런 데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데이터들은 지금은 데이터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기업이죠. 그렇죠? 네. 그 페이스북 제일 많죠, 구글 제일 많죠, 애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하고 학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이게 좀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작년 CS에 보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세계 최초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업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작년 연말에 API 공개를 좀 발표를 해서 자동차 쪽에서도 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이제 어떤 공공 데이터 개방 이런 부분의 정책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데이터 3법 통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빨리 데이터 3법이 올해는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 CES의 토픽은 데이터의 세기였어요. 데이터의 세기. 그렇죠. 데이터의 세기가 작년 2019년 CES 이맘때에 에이지 오브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트렌드 와치에서 발표한 게 2020년대 데이터 시대를 규정한 거고 오늘 이제 트렌드 와치가 발표한 게 이런 데이터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 시대에 마켓 사물 인텔리전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흐름은 이제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있는 이제 삼성 키노트에서는 아마 경험의 시대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경험의 공유, 경험의 시대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경험도 데이터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그 이제 첫 일부에서 했던 이 트렌드 투 워치 그 2020 트렌드에서 굉장히 많이 그 설명한 사람이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휴먼 머신 인터랙션이에요. 휴먼 그렇죠. 결국 휴먼 머신 인터랙션이 결국 앞으로 많은 건데 지금 얘기대로 결국 거기는 휴먼 머신 인터랙션의 핵심이 UI U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겠다. 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모든 게 사실 좀 모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5G, 그렇죠. 그리고 네. 또 IoT에서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고 이 흐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번 CES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례에서 어떤 거시적인 트렌드를 지금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랄까 이 용어에 강한 나라예요. 용어로는 세계 최고의 가장 업데이트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잘 섭렵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년 보면은 뭐 새로운 용어 없냐, 새로운 용어 없는데 근데 그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뎁스가 그 깊이를 이제 가져서 뭐 AI도 옛날부터 있던 30년, 40년 된 기술인데 그게 이제 좀 더 깊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실생활에 이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되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로 얘기했던 그 개념들이 하나하나 실현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보다도 있는 지금 우리가 오늘 잘 정리한 소위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텔리전스로 또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 이제 지능을 더하는 그래서 하나의 그 새로운 스마트 썸씽을 만드는 하나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기업과 중소 스타트업이 협업해서 구현해 나간다. 그거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자. 이게 오늘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지금 요즘의 트렌드가 결국 데이터 시대에 5G, IoT, AI의 융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다시 언베일드로 돌아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베일드는 이제 대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LG도 조만한 부스 이런데 그런 면에서 어떤 5G 기기는 언베일드에서 별로 없었고요. 주로 이제 IoT나 AI 쪽 기기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쪽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번 CES 2020의 주요 트렌드는 이제 AI 하드웨어, 특히 저전력 칩이거든요. 그 저전력 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티안트에 아마존 알렉사 컴포넌트 칩을 넣으면 기존의 어떤 스마트 스피커가 점점 더 작아져서 여러 가지 엣지 디바이스, IoT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거를 언베일드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없었고요. 일단 AI 쪽 좀 보면은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프랑스 스타트업에 체크한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차가 이제 차고에 들어가면 차고 옆에서 빛을 빵 쏴줘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전체 차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게 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카메라 업체니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은 데이터 업체라고 데이터 업체. AI 업체인데 집에서 쓰기는 애매할 거고 렌터카 업체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 어떤 AI 처리 가속 기술 하드웨어 기술은 아닌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나왔던 콜러 부분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스마트홈 부분, 이제 결국 스마트홈도 거실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욕실이나 침실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어고테크의 슬립테크라든가 아니면 콜러의 어떤 그렇죠. 영역이 남아 있어요. 아까 스마트 샤워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I 피부 진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룰루랩이 이제 그런 업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룰루랩을 처음 본 건 아닌데 LED 마스크를 쓰면 피부를 진단해주고 그 정보가 이제 그 정보를 분석해서 LED 마스크를 다시 한번 쏘여주는 피부에 맞게 이런 어떤 결국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진단과 치료로 넘어가는 이런 거 좀 또 하나가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혁신상 받은 아이콘.ai라든가 작년부터 나왔던 스마트 거울, 이제 케어 OS 이런 스마트 거울들, AI 적용 스마트 거울들 이런 제품들이 이제 AI에서 이제 중요한 제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순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 구독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왜 구독을 왜 해야 밀크 구독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헬스티한 뉴스를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밀크의 팬이거든요. 우리 손정희 기자님이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재밌게 정리를 해주시기 네.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좀 우리 다 함께 이번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기업들 다 함께 우리 저도 그렇지만 많이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 프레스 데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프레스 데이 존재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 CS 언베일드에 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을 많이 보낼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지원도 좀 더 하고 해서 좀 더 우리나라 우수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미디어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거. 그러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국 기자들은 오늘 저기 그 삼성 간담회 때문에 기자 간담회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긴 가야 돼서 많이 못 받아서 좀 아쉬운데 하지만 밀크가 있습니다. 더 밀크. 더 밀크가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는 여러분 본인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유튜브 포트폴리오 건강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제가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더밀크 구독을 좋아요 누르시면은 유사한 콘텐츠가 나오는데 경제 뉴스, 테크 뉴스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바로바로 봐야죠. 번개 방송 같이 하는 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여러분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1부에서 우리가 트렌드 워치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물 인터넷 IoT가 IoT인데 또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 그게 데이터 기반 그리고 연결성 과거에는 그냥 모바일로 연결해 가지고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뭐 이런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제는 근데 연결성이 5G 연결은 이제 커넥티비티 이제 5G 그리고 그 5G는 이제 앞으로 산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버느냐? 돈은 어떻게 벌까? 연결하는 돈은 어떻게 벌까? 스트리밍으로 먼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퀴비 같은 거 그리고 그 농업 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자동차 이게 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플라잉카에 가고 이제 헬스케어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테크를 한번 건드려 본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2부에서 우리 정 교수님하고 우리 주청장님하고 했던 CS 언베일드에서 라이프 테크들이잖아요. 라이프 테크놀로지 회사들 AI 기반의 라이프 테크놀로지 기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일상에 침투하는 것들을 오늘 조금씩 이제 아이디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회사들은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점점 더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 보면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오늘 있었고요. 그래서 CS 이제 안 봐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니까 기기보다는 어떤 서비스나 데이터, AI 이쪽이 중요해지는 거죠. 분석 그렇죠. 부분들이. 그래서 기기 자체의 특징보다는 점점 더 이제 정교해지는 서비스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끝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정말 갖고 있는 역량을 이 글로벌 이 시장의 요구 사항들 잘 이해해서 우리가 그걸 잘 만족할 수만 있다면 아주 우리 시장말로 대박을 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CES 같은 이런 자리에 많이 나와서 세계 시장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디지털 세라피틱스나 이제 디지털 회사 한국 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 회사들이 그 한국에서 여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디는 뭐 서울관에 가 있고 어디는 코트라관에 가 있고 어디는 서울대관에 가 있고 어디는 카이스트관에 가 있고 어디는 저 2층에 가 있고 이게 그래서 뭐 볼 수가 없어 어디에서 뭐 있는지 이 한국 기업이니까 굳이 뭐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우리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특정 분야예요. 그게 오늘 아까 말한 저기요 네덜란드 스타트업 3개가 소개가 됐거든요. 그 아까 그
회사들 예. 리젤리언 예. 테크놀로지 하면서 왜냐면 네덜란드관에서 거기에 특화한 거야. 리질런 테크놀로지. 리젤리언 테크놀로지 특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미디어나 예. 아니면 이제 CTA나 이런 주최 측에서 볼 때는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제 리질리언 테크놀로지 이게 어차피 이제 회복하고 재난 구호니까 굉장히 좀 인류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거는요. CES에 참석하는 여러분 참관하신 분이나 여기다 실품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꾸준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한 번 나왔고 그냥 효과가 있다 없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적어도 보통 얘기 들어보면 3년 이상 뭐 한 5년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도 파악하고 나도 또 그 다음에 또 상대방도 우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게 CES가 중심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센트럴관 소위 이 대형 가전사들이 많이 있는 뭐 이제 전자회사 많이 있는 삼성, LG, 뭐 소니 이런 데가 있는 그런 그 센트럴관이 중심이었다가 노스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중심 있는 관으로 움직이다가 요즘은 사우스와 그걸 통해서 유레카 쪽 특히 그 센스 엑스포에 있는 이 전 글로벌 그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오는 유레카관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유레카관에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가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익스포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오는 꾸준하게 지금 프랑스 회사들이 들어가자마자 꼭 바로 정면에 거기다가 그냥 완전히 소위 얘기해서 그냥 10년치를 그냥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항상 거기 고정이에요. 너무나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사고가 좀 큰 데다가 들어가면 바로 노출이 큰 데다가 한국관을 크게 만들어서 글이 다 모으면 한국의 파워가 좀 더 높아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좀 전에 임정욱 센터장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유레카 파크에 이제 미국 340개, 프랑스 240개, 한국이 200개가 나왔습니다. 200개 정말로 많은 업체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CS 언베일드에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예년과 달리 우리나라 스타트업 활약이 참 부드러졌다. 이런 면이거든요. 정말로 많은 업체들이 나와서 전시를 했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양으로 이제 우리 절대 밀리지 않아요. 양으로 예전에 너무 안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 양으로 절대 안 밀리고 이제는 제 생각에는 좀 더 질도 괜찮아요. 제가 혁신상도 많이 받았고요. 아니 아까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굉장히 주목받은 회사가 있었는데 에듀테크 스마트 토이 이런 회사였거든요. 스마트 토이 그거 보면서 이거 우리나라 다 있는 건데 뭐 이런 집중을 많이 받았어요. 소개를 아까 나도 로이빈가 그 업체인가 그거 뭐 우리 다 있는 거잖아요. 이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약한 게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또 똑같은 기술력으로 뒤지지 않는데 디자인도 뭐 우리가 그렇게 안 나쁜데 일단 스토리텔링 일단 우리는 기술 좋으니까 써봐 이런 약간 우리 거 최고니까 써보시오 이런 왜 안 쓰지 이런 거라면은 이제 이제 여기 스토리텔링에 강한 미국 쪽에 이런 미국과 이쪽에는 보면은 좀 기술력은 약간 떨어져도 뭔가 스토리를 좀 주려고 하는 왜 이걸 써야 되느냐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예, 그거에 관련해서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고객 중심이에요. 이게 아까 좀 얘기대로 기술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인데 고객은 결국은 우리 사회잖아요. 이 사회가 뭘 원하는가? 건강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아주 편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환경이나 에너지나 이런 문제 같아서 자유롭고 싶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노력을 이 기술로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 사회를 바꾸겠다 소위 사회적 가치를 소위 소셜 밸류를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일부 많은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사회에 기여한다 하는 거를 기술로 기여한다 하는 거를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런 큰 포부를 갖고 근데 그 사회는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 놓고 글로벌 시장 이거 놓고 하면 돈도 벌고 또 하나의 어떤 그 명분도 살리는 하나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걸 꼭 좀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자신감을 좀 불어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 처장님께서 이게 지도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면 성장하는 회사들이 네오팩트 같은 회사는 굉장히 매년 주목을 받아서 많이 성장을
여기 저 CS에서 많은 성장을 했고요.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비판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뭐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노출을 하고 나와가지고 배우고 단 이제 그냥 나와서 한번 나와슈가 아니고 우리 거 여기 슈가 아니고 뭐랄까 이게 배워가면서 계속 이제 이러레이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CES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혁신상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참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뭐 룰루랩도 있고, 프링커도 있고, 관심 받은 업체 많이 있고, 네오팩트도 있고, 뭐 참케어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보면 첫 번째는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거 이제 뭐 여러분의 또 관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전시하면서 좀 전시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오므론이 첫 번째로 FDA 인증을 받은 손목시계형 혈압 측정기를 내놨거든요. 근데 올해 어떤 참케어가 이제 H2BP라는 이제 비슷한 기기를 KFDA 인증을 받아서 이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산법이 조금 더 빨리 변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변하고 있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자. 이게 질과 양에서 모두 어느 수준에 올라왔다. 하지만 그래도 뭐 잘했어 박수 끝 이렇게 아니고 극복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더 스토리텔링, 와이, 고객 중심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하면은 우리도 이제 굉장히 글로벌의 야망,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기업들이 야심이 있거든요. 글로벌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맞습니다. 희망과 또 극복해야 될 점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숙제와 희망 동시에 하는 저 이번 CES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내일 방송 여러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원래 9시 한국 시간 여기 9시죠. 그렇죠. 저 원래 여기 9시에 했어야 되는데. 2시에 원래 예고를 했었는데 또 한국 시간 3시 밀렸다가 또 4시 밀렸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생방송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상황이 여기 지금 현장이잖아요.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알람을 꼭 설정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CS 우리 대신 왔습니다. CS 왔기 때문에 한번 즐기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더밀크 좋아요. 이거 한번 하면 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